집에 가고 싶은데 깨가 오, 시원하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현원 21명 중 19인. 지난 회의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를 왜 했는가, 이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다 되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우선 이제 가장 쟁점인 게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고교 학점제 특히 운영했던 게 1학년에 해당되는 공통교과 부분입니다. 이 공통교과를 운영했을 때 시도교육청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 또 시도교육청 또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미달된 학생들을 보충 지도로 해서 많이 회복되었던 것도 작년 연말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제 학년 말이 마무리되면서 현장은 어렵게 조금 더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의 얘기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 또 실제 이걸 운영하고 총괄 지휘하는 교육감 입장으로서도 교원단체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을 보면, 논의하다 보면 항상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이 됩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시점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소 성취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한글 미해득이나 그리고 분수가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기초학력이 서서히 미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책임이 있느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발선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초등학교에 왔는 그 부분도 우리는 또 원인을 찾으면 찾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태교까지 가야 되나? 예, 이런 상황까지도 너무 극단적인 비교라고 저를 비판하시겠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걸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 시행을 이제 2년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이제 작년 9월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3월에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3월에 내어놔도 또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에 내놓은 많은 대책들 때문에 국어 공통교과, 국어 1, 국어 2가 합쳐지면서 동일교과라는 특성을 조금 뒤늦게 인지하면서 학년 말에 생기부 500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과의 단일성을 교육부도 조금 촘촘하게 정리를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빨리 착오 부분을 정리해 준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체 부분도 이수 기준을 시수로만 출석으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지도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듯이 예방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예방지도를 교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해서 예방지도를 했다. 이게 형식적이다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지도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의 학습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게 분명히 있어야 예방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했는 걸 예방지도 했다고 하는 거는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좀 더 노력해서 예방지도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저희 교육청은 예방지도의 수준과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지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최소 성취 수준이 미달되는 수준을 예측해서 기초학습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입장에서 저희도 개선해야 되고 현장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중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서 그때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고교 학점제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학년간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고 또 실제 교원들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방지도나 최소 최소 성취 보장이 안 된 학생들을 추가 보충 지도를 할 때 기초학력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최소 성취 보장을 지도할 때도 저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 지도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부가 추가 추경을 마련하든지 제가 봤을 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그런 상간벽지나 이런 소규모 학교에는 올해 예산을 조금 더 강력시 단위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 관점과 아예 최소 성취 수준을 빼버리는 관점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정말 지난 한 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차례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느꼈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게 최소 성취 수준이 아니라 출결을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아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면 마지막 최소 성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100% 가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도 기초학력 미달이 되었을 때 아무도
기초학력 미달 지도를 하면 학부모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못 받은 아이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 챙기려고 하니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 교과도 아니고 공동 교과에서 선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자 하는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은 교육 현장이나 저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도 책임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할 것이냐, 이게 너무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교육 기회를 제때 수행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물이 흐르듯이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두 번째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올해 2학년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최소 성취 보장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대입과 아니면 다른 진로를 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고교학점제를 제거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상존한다고, 병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좀 더 노력하고, 저희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컨설팅까지 학교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보장도 정말 안 되면 최소 성취 보장을 해주는 지원단을 학교로 보내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를 많은 현장의 교원들이 환영했는 게 절대평가의 도입이었습니다.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만 절대평가를 했을 때 진로 선택에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ABC 3등급으로만 하는데도 부풀리기가 많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평가가 정말 부풀리기 없이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이게 균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